앞에 네, 영어가 나오네요. 앞에 이렇게 좀 영상이 나왔죠? 국가대표 영상이 나왔는데, 갑자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어떤 리더분께서 저한테 제품 비교 질문을 잘 안 하시거든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품과 뉴트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계속 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제품이었냐면 도핑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 있다. 뭐 주스 제품이래요. 피 무슨 사에. 네, 그 제품들은 전 제품이 다 도핑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뉴트라이트 제품은 그 도핑 테스트를 완료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우리가 지원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지원했다 그 테스트를 인증받았다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의 경기력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원하는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라는 거죠. 어떤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지원해서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켰고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핑 테스트를 거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어떤 인증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30분 동안 설명을 드렸더니 그 소비자분께서 그래도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증받으면 돈이거든요.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유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뉴트라이트는 다른 회사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5일 날 진행될 예정인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커스터마이즈 팩 스마트 오더 네,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49,500원 정도 상당의 어, 네, 증정품이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어, 엔자임 바이옴 미니 두개와 이뮤니티 15일치 미니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오늘 이 시간 뉴트라이트 커스터마이즈 팩 생애주기 맞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새로운 회계연도 이후에 프로모션을 아주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처음으로 진행됐던 뉴트라이트 프로모션이 굿모닝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었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10월 2일 날 진행했던 프로모션 제가 교육 와서 많이 얘기해 드렸던 프로모션 다 구매하셨나요? 네, 어떤 프로모션이었죠? 네, 혈행 혈압 네, 프로모션 네, 코엔자임 Q10하고 마린 오메가 3 관련되어 있는 제품 프로모션이 진행됐었죠. 그 두 제품의 프로모션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종영이 되었죠. 아마도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프로모션 자체가 제가 한국함에 입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본품 2개 구매하시면 업차지 2만 원에 본품을 하나 더 드리는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이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마 시즌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적절한 프로모션이 나와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한참 이게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커스터마이즈 팩에도 오메가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리더 여러분께서 제품의 선택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오메가3 선택 포인트,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요소일까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오메가3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만일에 있다면 그 회사랑 마린 오메가3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될까요? 네? 원료. 물론 원료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제조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걸 다 합친다면
안전성이죠. 안전성. 네, 안전성.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소비자분들은 최근 들어서 바다에서 나는 어떤 기원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원료를 보다 투명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업의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최근 들어 기초 영양소 제품군에 들어갑니다.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일까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초 영양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물 영양소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기초 영양소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영양학자들은 이 범주 안에 오메가3를 포함을 시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생 꾸준히 함께 섭취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기초 영양소에 오메가3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오메가3라면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안전성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반려자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외모를 보셨나요? 네. 어디 계시죠? 인정. 네, 외모 가장 되게 만족해 하시네. 리더님은 뭐를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어, 저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냐, 평생 나와 함께 했을 때 불만이 없이 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모를 보셨구나. 저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바로 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은 타이밍이라고 그걸 못했네요. 아무튼간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뉴트라이트 오메가3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안전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나와 있는 오메가3를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다에서 나왔니 땅에서 나왔니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또 그 오메가3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를 얘기 많이 합니다. IFOS 인증을 받았느니 아니면 GOED 인증을 받았느니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뉴트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인증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의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인증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두 가지 인증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증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원료를 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기준 규격,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규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메가3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또는 수입할 때 기본적으로 7가지 정도의 기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납과 순, 그리고 몇 가지 환경 호르몬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항목이 7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포스나 GO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개 정도 항목을 봅니다. 국내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국내 기준이 절대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그냥 국내 기준보다 국제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다. 근데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더 엄격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11가지라고 한다면 뉴트라이트는 26가지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항목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수치도 생각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과 숨, 납 같은 경우는 3ppm이 국내 기준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자사 기준이 자사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제3자 테스트를 받고 인증받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는 거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성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흡수율. 두 번째 바로 흡수율입니다.
일반적인 어유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늘상 얘기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주류로 이르는 것이 RTG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 과정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모양이 약간씩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그 모양이 바뀐 이유는 흡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G 형태가 있고요. E 형태가 있고 RTG 형태가 있는데요. 뉴트라이트 마린 오메가3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쿠아셀 기술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앞서 얘기 드린 어유에 비해서 섭취한 이후에 24시간 지난 시점에서 혈중의 오메가3의 농도가 최대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혈중에 더 많은 오메가3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사 이전에 나왔던 세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1266mg의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000mg의 오메가3를 제공해요. 일부 소비자분께서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이전에 비해서 오메가3 함량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2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혈중에 존재하는 오메가3를 보게 되면 일반 어유에 비해서 3배에서 6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흡수율이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기능성을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혈행 개선,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억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네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그 일정 함량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오메가3 제품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혈중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3만이 이 모든 기억력을 포함한 네 가지 문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문구를 하나하나 보시고 안전성과 기능성 그리고 흡수율을 보신다면 마린 오메가3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제품인지 명확하게 분류하고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식물성 오메가3가 좋은 거 아닙니까?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저한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린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식물성 오메가3도 들어가 있습니다. ALA라는 들어가 있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바다가 오염된 이유는 땅 위에 사는 것들의 문제,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땅 위에 사는 땅 위가 먼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원료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원료를 어떻게 정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이 바뀌어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모 오메가3를 항상 얘기할 때 뭐 연어는 몇 등급이야, 물개는 몇 등급이야, 등급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등급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뭐는 몇 등급이고 뭐는 몇 등급이야, 뭐는 몇 등급이야. 연어는 1등급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작은 어종이 좋은 거야. 또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땅에서 나는 거야, 바다에서 나는 거야. 이 차이를 굉장히 많이 논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제의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서 나든 바다에서 나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 부분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메가3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앞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뒤에 아까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내용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뉴트라이트 커스터마이즈 팩은 생애주기 맞춤 영양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평생을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커스터마이즈 팩, 세미 커스터마이즈 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루존은 어떤 지역일까요? 네? 블루존, 장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녕한 지역.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을 우리가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5개 지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의 작가 댄 뷰트너가 쓴 저서에서 나온 지역이 바로 지금 보시는 5개 지역이고요. 이 5개 지역 그 책을 보면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지금 보시는 공통점이었습니다. 5개 지역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 모든 분들이 또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신체 활동, 또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굉장히 높았다. 이 4가지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즉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 부사장님이 이 블루존의 비밀 영상 보시고 책 보신 다음에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대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공통점이 있었대요. 저기 5개 지역에 저 4가지 외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었대요. 네? 저는 그래서 책을 한 2-3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딸들이 많았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당신께서는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아들뿐이 없어가지고 오래 살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딸들이 많으면 오래 사나? 딸들이 그 부모님께 이렇게 좀 사랑 어린 잔소리를 많이 해서 좀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들이지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블루존이라는 것이 저 4가지 요건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온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표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5개 지역에서 한 지역이 요즘에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저희가 한번 교육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더 5개 지역에서 블루존에서 지금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물론 일본을 얘기하고 싶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색을 띠지 않습니다. 어, 어느 지역일까요? 블루존에서 도태될 수 있는 지역. 네? 그래도 일본입니까? 맞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요즘에 좀 문제를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굉장히 작은 섬이잖아요. 관광지, 대표적인 관광지. 음. 뭐가 달라졌어? 1985년에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47개 지역 중에서 36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뭐가 많이 달라졌니? 라고 보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비만율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최근 자료에서는 42.3%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만율이. 그럼 왜 비만율이 올라가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저렇게 증가됐어? 를 보니까 먹는 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먹는 게. 패스트푸드 점포수가 도쿄 다음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대요. 그 작은 섬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작은 섬에 오키나와에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서구화된 식생활의 상점들이 이렇게 많은가? 관광지라서? 맞습니다. 미군이 주도해요. 관광지가 되기 이전 단계부터 이미 미군이 주도를 했고 주도를 했고 그 지역의 생활 패턴이 경제권이 미군에 의해서 좀 조절됐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생활 습관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 네, 80%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린 사람은 누구나 다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유전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노화 아니면 좀 빠른 노화, 가속 노화의 단계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 최근 들어서 안티에이징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얘기를 많이 쓸까요? 안티에이징 대신에.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티브 에이징.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막는 그런 개념이라면 액티브 에이징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즉 자연적인 노화를 추구하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노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액티브 에이징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요건들, 식사와 운동, 수면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요건 중에서 저는 식사,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 잘 섭취하고 계신가요? 뭔가 식사 생활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에서 식사 잘 하시나요? 네. 왜 안 해주세요? 집에 가서 밥 차리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저녁 OT가 너무 좋아요. 밥을 안 치러도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식생활 지수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식생활 지수 100점 만점에 62점,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평균 단의 기준이고요. 평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점수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평균보다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 점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자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영양 전문가는 그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어렸을 때 섭취했던 거를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초반 또는 40점대 후반의 식생활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데 또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상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저 초가공 식품이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뭐 특별한 음식 같잖아요. 초가공 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일까요? 저 그림도 잘못됐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면 햄버거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아요. 초가공식품의 분류는 매우 명쾌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음식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분류예요. 가공 정도. 1단계 분류를 가공을 했는지, 2단계 가공을 했는지, 3단계 가공을 했는지, 4단계 가공을 했는지에 따라서 음식을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4단계 가공을 한 음식 같은 경우는 다 초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의 예로 흰 우유 같은 경우는 일반 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 아니라. 그런데 향과 맛이 들어가 있는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분류가 되면서 초가공식품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초가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빵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간히 즐겨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마트에 퇴근하기 전에 이마트 가면 이 할인하는 된장찌개나 뭐 이런 재료들 팔잖아요. 즉석 식품 같은 걸. 네. 레트로트 또는 밀키트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건 어디 들어갈까? 그것도 초가공식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리스트를 적어보니까, 지난 2주간 이렇게 쭉 먹은 음식 중에서 90% 정도가 초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음식이더라고요. 근데 저만의 문제일까? 영국 B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영국인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70% 정도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초가공식품을 줄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어?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럼 초가공식품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 일상이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초강국식품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초가공식품을 먹고 있다라는 인식, 또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초가공식품을 먹던 다른 부분을 먹던 그러면 적절한 영양소를 내 몸에 공급해 주거나
우리 가족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간단한 한 팩에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담을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팩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커스터마이즈 팩은 기본적으로 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퍼펙트 팩, 바이탈 팩, 에너지 팩, 골든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저 제품들을 설명하면서 수식어로 붙어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펙트 팩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틴즈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탈 팩 같은 경우는 우먼즈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어른들한테 퍼펙트 팩을 드리면 내가 틴지도 아닌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그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퍼펙트 팩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틴지라서 퍼펙트 팩을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퍼펙트 팩은 내 몸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트 팩 같은 경우는 나의 생체 리듬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에너지 팩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좀 더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골든 팩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생의 행복감, 황금기를 걷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X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WX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한 2달 전에 제가 한번 이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WX 가장 대표적인 기능.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이야?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는 뭐야?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세 번째 만성염증, 그리고 네 번째 근감소, 다섯 번째 면역. 이 5가지가 결부됐을 때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에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고, WX는 이 5가지 요건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라는 부분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데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건강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도 산화 스트레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WX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해산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성산소라고도 얘기하고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좀 모자란 아이예요. 정서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한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짝수기로 갖고 있어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유해산소라는 아이는 항상 가지고 있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홀수인 거예요. 홀수인 거야. 그래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데서 전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야? 우리 신체의 세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자신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세포를 딴 데서 가지고 오지만 그 전자를 뺏긴 우리 신체의 세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신체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유해산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해산소는 언제 발생될까요? 신체 내에서. 숨 쉴 때, 그냥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해산소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헌자를 보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발생하는 질병의 90%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유해산소를 많이 발생해요. 유해산소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대사를 완전히 죽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잠만 자는 사람들 음식 적게 먹으면서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사가 줄어들어요. 그럼 유해산소의 발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활동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직군별로 봤을 때 수명이 가장 짧은 직군, 운동선수. 신체를 그만큼 많이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유해산소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해주면서 유해산소 대체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뉴트라이트 WX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의 기능을 높여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연구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항산화를 통해서 DNA 건강과 활성산소 조응의 수준을 떨어뜨려 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요. 2017년, 18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혈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 종을 감소시켜준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DNA 건강을 지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체크포인트 키나제라는 단백질. 우리 신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가 있어야지만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그걸 낮춰주기 위한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센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저 단백질인데, WX를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저 단백질의 수준이 적절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할 때 요즘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쓰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잖아요.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삐삐삐삐 소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범퍼와 벽 간의 사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센서의 역할이잖아요. 센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센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저 체크포인트 키나제라는 단백질 역시도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신체를 더 크게 손상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대상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8주간 WX를 섭취한 집단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의 인체적용 실험 결과예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WX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지. 비타민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무기질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체적인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다중오믹스와 빅데이터 기반 가상인체 모델 코다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뉴트라이트 WX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신체의 어떤 대사체와 유전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진행했고,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주 복잡한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식물 영양소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뉴트라이트 WX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 영양소들이 선으로 뭔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체와 대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각각의 식물 영양소들이 이런 유전체와 대사체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X의 영양학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포함되었던 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인체적인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바로 낮은 수준의 염증으로부터도 우리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 가치 있는 WX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정 영양소를 확대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가 케르스틴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있죠. 케르세틴. 이 케르세틴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일까요? 케르세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난 케르세틴을 좀 먹어야 되겠어. 케르세틴. 케르세틴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사과 껍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작년에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는 좀 가격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대신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를 많이 섭취했습니다. 사과 만치로 케르세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양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파. 양파가 참 놀라운 그런 식물이에요. 작물이에요. 보통 식물 영양소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위주의 많이 색소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껍질을 같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파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거의 같은 양의 케르세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까도 껍질이잖아요. 까도 껍질이야. 까도 껍질이야. 그래서 케르스틴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케르세틴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지금 보시는 유전체와 대사체, 시체 내에 있는 아이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중에서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HMOX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은 여기 보시면 좀 높이는, 기능을 높여주는, 그리고 빨간색은 기능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의 식물 영양소가 각 유전체와 대사체를 조절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헌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참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요. 뉴트라이트 WX를 설명드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그 안에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존재한다라는 그 문구가 전 너무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좋은 문구냐면 국내 어떤 제품도 그런 문구를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이스 30페이지에 나오지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20여 종의 부원료로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진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있다라는 우리가 문구를 많이 쓰잖아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펙의 제품을 표현할 때 그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 원료인 사과, 배, 포도 등등등의 식물을 기반으로 한 농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도 국내에서 어떤 영양소가 몇 종류가 들어가 있다,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문구를 쓰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트라이트 WX가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같이 드렸던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리비전이 되면서 당시 WX 연구를 총괄했던 본사 교수님이 본사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WX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분의 성함이 진아홍 박사예요. 진아홍 박사.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네, 한국인. 처음에는 어설프게 영어를 했더니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좀 놀랐던 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 제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 제품에도 식물 영양소 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5종의 식물 영양소를 얘기했어요. 근데 5종이었다가 19종이 되니까 그 제품 매뉴얼을 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비해서 식물 영양소 많이 늘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항 박사가 표정이 되게 굳더라고요.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5종이었는데 이번에 19종이면 진짜 완벽한 업그레이드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본인 마음으로는 되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본사에서 자기가 식물 영양소를 체크했을 때는 100여 건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9종뿐이 쓰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서 어떤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초이스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있잖아요. 그거 다 광고 심의 받은 문구예요. 어떤 수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수치에 대한 증빙을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빙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관에서 인증받은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본사에서는 100여 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19종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본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19개만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기술의 문제였을까요? 기기의 문제였을까요? 기준, 스탠다드가 없었다라는 얘기만, 스탠다드. 저희가 항상 뉴트라이트 브랜드 교육할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뉴트라이트가 오랜 기간 식물농축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800건 정도의 식물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1,800건이라는 것은 한 작물의 뿌리에 또는 잎에, 줄기에, 열매에 어떤 식물 영양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양소의 분석까지도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하지만 아직까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 데이터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식물 영양소가 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새롭게 나올, 조만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더블 X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식물 영양소, 가치 있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항상 같이 얘기 드리는 건데 새로운 더블 X가 나왔을 때에는 제가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논문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또 하나의 프로젝트 마이 웰리스 랩이 네,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팩 같은 경우에는 WX 앞서 얘기 드린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유지시켜주는 건강하게 지켜주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BDH 브랜드 DHA가 포함되어 있는 또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어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일까요? 베타카로틴. 네? 점막이 어디예요? 네? 뇌랑 눈. 요즘에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딱 좋은 시점이 있거든요. 네. 건조해지는 점막. 속, 소화기. 이게 다 점막이거든요. 요 점막이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나쁜 인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점막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점막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신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죠. 항산화 기능. 근데 항산화 기능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 논원자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은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 문구가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비타민 C는 단지 항산화의 영양소가 아니라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또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되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결합 조직과 콜라겐 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우리 신체에서 결합 조직과 콜라겐, 대표적으로 콜라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콜라겐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될까요? 콜라겐, 피부 또 어디 있을까요? 세포막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관절은 그렇죠. 콜라겐은 우리 신체 거의 대부분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근육, 뼈, 인대, 혈관 다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콜라겐이 결속력이 강해야지, 결합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그 각 기능에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의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혈관도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혈관에 있어서 가장 큰 지대한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혈관에 있는 평활근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평활근 역시도 콜라겐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콜라겐이 적절하게 결합 조직이 강해야지만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탄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성분들이 비타민 C를 화장품으로 많이 활용하시잖아, 얼굴에. 이 비타민 C의 기능이 뭐야?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바를 때 피부가 어떻게 돼요? 네? 탄력, 쫀쫀하게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발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결합 조직으로서. 그래서 비타민 C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체 조직의 완벽함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히스타민, 이거 우리 과민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좀 가치 있는 부분이거든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과민한 코 반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엘로케어라는 제품. 엘로케어의 주 원료는 어떤 원료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주 원료, 핵심 주 원료. 피카오프레토, 계피,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세로라 체리가 결국 뭐예요? 비타민 C라는 거죠. 비타민 C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항히스타민, 과민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내 몸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 퍼펙트 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현대 남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 바로 에너지팩이죠. 이 제품은 앞서 얘기 드린 마린 오메가3와 WX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크시슬 EX라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 간. 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일 많이 하면서 수정 안 부리는 기관을 우리가 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을 일컬어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툴툴거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툴툴거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침묵의 장기 간이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을 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해? 간 안쪽에는 우리가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 안쪽, 내피 안쪽으로 신경세포가 존재하면 뭐 에너지 대사를 할 때마다 해독작용을 할 때마다 사람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안쪽에 아예 신경세포를 존재시키지 않고 외피에만 신경세포를 존재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이 아프다는 건 어떤 의미야? 내피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외피를 건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간이 아프거나 그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은 자신의 전체 부피에서 20%만 남아도, 즉 80%가 날아가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존력,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겠죠. 간이 안 좋다라는 것은 어떤 증상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간이 안 좋으면 피로와 피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피로와 피곤을. 근데 이건 좀 맞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곤하고 피로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떤 증상을 많이 얘기할까요? 네? 눈? 황달? 아, 그렇죠, 황달.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인종별로 이렇게 간 관련돼 있는 질환을 보게 되면 동양인들이 간 관련돼 있는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황달이 많이 오거든요. 뭐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간 밖으로 나와서 발현되기 때문에 황달이 많이 오게 되는데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살구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간 전문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럴 리야 절대 없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종이 바뀌었어. 백인이 되거나 흑인이 되면 한국 사람들의 60%는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 같은 경우에는 간 관련 질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이 하얘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뜬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간다는 얘기죠. 흑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양인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피로도도 높고 얼굴도 약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간 관련되어 있는 치료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기 장기와 다 연결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간은 어디 있어요? 우상복부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꾹 찔러 보시면 돼요. 느끼지 않아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체지방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킨 상태에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분께 거기 눌러달라고 해보시면 손끝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통증을 느끼시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 꾹 찔러도 아프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내과 가면 기본적으로 3대 문진법이라고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상복부, 자상복부 찍고 청진기로 듣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진이거든요. 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음식물 또 우리가 의약품을 섭취해도 의약품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간이 과도하게 일을 할 경우에 이것 좀 슬라이드가 좀 잘못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는 음주라고 하면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간질환자의 80%는 비알코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 우리나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나는 술을 안 먹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간의 세포의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간의 기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밀크시슬 EX 제품이 있고요. 주 성분이 밀크시슬이라는 주 성분입니다. 엉겅퀴라는 학명을 우리나라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기능, 간 기능, 또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ST, ALT, 예전에는 뭐 GPT, 뭐 GO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 수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AST, ALT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에만 존재되는 특정 물질이 혈중으로 나와서 그 농도에 따라서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리루빈은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담즙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색소 성분이에요. 담즙산을 적절하게 만들어줘야지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담즙산이 제때 적시에 만들어지지 못해서 잉여의 빌리루빈이 혈중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황달, 이렇게 노랗게 뜨는 그런 증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슬리마린이라는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AST, ALT, 빌리루빈 등이 감소된 것을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리마린이라는 성분은 참 재밌는 성분입니다. 뭐가 재밌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의 주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주 원료로 쓰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 건강기능식품의 주 원료를 의약품에서 쓰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로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들이겠죠. 즉시 효과가 있는 만큼 위험성도 높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는 의약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해야지 돼. 꾸준히 섭취해야 돼. 그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가치를 느낄 수 있어. 대신에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원료를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실리마린이란 이 성분은 양쪽에서 다 사용합니다. 의약품에서도 간 건강을 위해서, 간의 항산화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의 간세포의 항산화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원료에 비해서 직시 효과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안전성도 높은 원료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간에 좀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마린 제품, 즉 밀크시슬 제품을 선택하실 때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원료를 어떻게 재배했느냐, 수급했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뭐 뉴트라이트는 뭐 계속 얘기 드려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권장량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슬리마린을 섭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함량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원료로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트라이트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꼼꼼함이에요. 꼼꼼하게 설계된 부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크시슬에는 부원료로 좀 특색이 있는 부원료가 단델리온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델리온. 단델리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안델리온은 기본적으로 신체 내에 있는 어떤 독성 성분을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 이뇨작용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통해서 간의 부담을 낮춰주는 이런 부원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크시스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밀크시스가 더블 X 그리고 마린 오메가3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퍼펙트 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 팩 같은 경우는 조인트 가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조인트 가드. 관절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관절. 음,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는 좀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세월이 가서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좀 일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점에서 정작 움직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불행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챙겨야 될 요소,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절 건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품을 많이 권장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세대들에게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2년 전에 모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연령대별 그 어떤 원료를 많이 구매하느냐를 보니까 당시 2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원료, 단백질 많이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와 글루코사민 많이 구매했습니다. 보통 단백질은 이해가 되는데 오메가3와 글루코사민을 많이 구매했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주문해 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자신의 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서 근육만 키우면 안 되거든요. 관절 건강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 제품도 찾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골든팩은 중장년위의 분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절은 뼈가 만나는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신체에는 약 200개 정도의 관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머리에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지금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굳어서 이제 안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 천공이라 그래서. 아무튼간 그 관절 200여 종의 종류가 존재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성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관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절이 어떤 구성 원료로 되어 있고 그 구성 원료를 파악해야지만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절 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연골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연골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세포, 연골을 만들어주는 세포죠. 그리고 적절한 수분과 프로테오글리컨, 콜라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요소들을 적절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또 유지해 줄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조인트 가드 제품에는 그러한 요소들의 생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쿠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의 생합성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연골 세포를 촉진시키고 윤활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체에서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프로테오글리칸의 생성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부에서부터 그 요소를 섭취해주면서 그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MSM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형성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MSM의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단락이에요. 관절에서 통증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켜준다. 통증을 낮춰준다. 또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섭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자신이 아픈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자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루코사민과 MSM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각각 1,5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소비자분들은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내 통증을 참고 지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제품을 섭취하시게 되면 그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관절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가 되겠죠, 그게. 왜? 좀 더 빠르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 바로 MSM이라는 성분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 또 하나 뉴트리라이트 글루코사민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뉴트리라이트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스웰리아라는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도 부원료로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옛날 조인트 가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뉴트리라이트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글루코사민 하는데 보스웰리아는 뭐야?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스웰리아만 들어가 있는 제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 무시받던 보스웰리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뉴트라이트가 활용했다라는 거. 그만큼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조인트 가드 제품입니다. 각각의 제품을 따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MSM 제품 따로 있고요. 글루코사민 제품 따로 있어요. 근데 조인트 가드 제품은 듀얼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서 섭취할 수 있는 국내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제품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기능을 더한 제품이 골든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품이 있죠. 프로모션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11월 5일 날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오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자임 바이옴 미니 2개와 밸런스 위드인 미니 1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코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6개월 됐을 때 50%, 그리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각각 무료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요. 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 무료로 증정되는 또 50%로 제품이 나가는 그 가격을 다 합산해서 각각의 제품의 가격을, 원 가격을 계산해 보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당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가구의 한 달에 한 가구의 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31만 원. 31만 원이에요. 31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80%는 건강기능식품을 경험하고 지금 섭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좋은 제품도 함께 섭취하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